한 번 더 밟아 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제니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죠. G80 전동화 모델을 타러 하남에 있는 시승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차를 막 받아가지고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제 앞에도 지금 다른 분께서 먼저 가시고 있는데, 겉모습에서 봤을 때는 일반 G80 모델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차 일단 지금 받아서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선 드는 첫 번째 인상은 낯설지가 않다입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운전하기 낯설고 감각도 전혀 다르고 이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계속 타왔던 가솔린 세단 그 느낌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갔고요, 최고 출력이 꽤 강력합니다. 370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71.4kgm를 냅니다. 뭐 지금 팔고 있는 G80 3.5 6기통 가솔린 터보랑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토크 같은 경우는 더 높죠.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9초라고 합니다. 지금 차가 없으니까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밟아 보겠습니다. 와, 지금 잠깐인데 G80 3.5 터보보다도 토크가 높아서 그런지 순간 토크가 약간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지금 고속도로 합류 구간인데 차가 없으면 한 번 더 밟아 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다. 제가 한 2달 전이었죠, 아이오닉5 시승행사 왔을 때 그때도 가속력이 괜찮다고 했는데, 물론 그 모델은 4륜이 아니라 2륜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한술 더 뜨네요.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여러분, 이 차는 기본적으로 뒷바퀴를 굴리는데요, 지금 계기판 중앙에 이 4륜 구동 시스템의 동력 배분 현황을 그래픽으로 아주 보기 좋게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중앙에 있는 배터리가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가속을 잠깐 하면은, 네, 지금 100% 가속 페달을 전개한 상태에서는 앞뒤 바퀴에 거의 동력 배분을 50대 50으로 정확히 나눠주네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보다도 더 많이 앞바퀴에 동력을 나눠줍니다. 이거는 재밌네요, 되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속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쭉 밟아서 가속을 하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 시스템이 딱 걸리는데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과거의 모델들을 타다 보면은 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이 들었죠. 근데 이 차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대 뒤에 있는 패들 시프터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는 기어 단수를 조작하는 버튼이었는데, 이 차는 회생제동 에너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저단 기어를 물어주는 그 스위치 왼쪽을 당기게 되면은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가, 개입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마치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 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이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세게 하면은, 특히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이 감속할 때마다 배터리를 좀 채워주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자, 가속 성능은 뭐 충분한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한 5분의 3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340km로 뜨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427km입니다. 뭐 지금 아이오닉5 출고해서 타시는 분들은 다 뭐 인증 수치보다 더 넉넉하게 타시는 것 같아요.
제 지인 한 분도 출고해서 타고 계시는데 한 번 충전했을 때 요새는 한 580km 정도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이 주행거리 인증이 워낙 좀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증 수치가 좀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형 전기차의 경우에도.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던 소비자께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주행거리 인증 수치가 낮게 나와서 만약에 바꿨을 때 너무 이제 자주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인증 수치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 차도 주행 모드 조작 버튼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서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네, 일반 G80이랑 동일해요. 네, 이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를 조금 더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운전대도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네시스 내연기관 모델보다도 더 성격 변화가 극명한 것 같은데 운전대가 되게 묵직해지네요. 그리고 재미난 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뒷바퀴에만 동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앞바퀴랑 뒷바퀴의 동력을 동일하게 나눠주네요. 그래서 가속 성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이렇게 그래픽이 뜨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밟아도 앞뒤 바퀴의 동력을 정확히 5대5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에코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는 네, 확실하게 페달의 힘을 좀 빼주네요. 오늘 시승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노멀 모드에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겉모습에서는 일반 G80이랑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조금 속도를 높여서 돌아가 보면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차는 앞쪽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딱 돌아 나갈 때 굉장히 앞머리가 민첩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회두성도 일반 G80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세게 돌아가 보면 이 차가 확실히 전기차인 게 무거운 배터리 팩이 차체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전에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바깥쪽에 무너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네, 참 전기차를 타면은 느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느낌인 것 같은데 바로 이 굽이길에서 차의 하중이 바깥쪽으로 빠지더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87.2kWh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산 현대기아차가 선보인 전기차 중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큽니다.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72.6kWh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 모델보다 한 15kWh 정도 용량이 더 큰 셈이죠. 네, 이 차 역시도 아이오닉 5처럼 350kW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은 배터리가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2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아이오닉 5가 18분이었으니까 딱 5분 더 걸리는 거죠. 지금 운전하면서 감각이 지금 굽이길에서도 중심이 낮아서 굉장히 좀 탄탄한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시속 100km에서 110 정도로 항속 주행할 때는 이 고속 주행 안정감이 훨씬 좋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안정감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테슬라를 몰았을 때는 그 차도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깔려 있다 보니까 특히 굽이길에서는 운동 성능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전기차들은 아무래도 뭐 배터리라든지 아주 무거운 부분이 차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마냥 부드럽게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이 G80 전동화 모델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설계, 이런 세팅 능력은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승차감도 아주 기분 좋게 챙기면서
운동 성능은 타협하지 않은 아주 적절한 세팅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낯설지가 않네요. 이 차는 전기차인데 이 파워트레인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자, 그리고 디자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실내 분위기 참 괜찮지 않나요? 자, 이 차 뭐 전기차라고 해서 일반 G80이랑 디자인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른 G80 모델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 차 뭐 대시보드 가죽이랑 시트 가죽, 뭐 센터 콘솔, 그리고 이런 원목 장식, 이런 부분들이 다 재활용 친환경 소재라고 해요. 특히 이 원목 소재는 이 가구 제작 공정에서 나오는 짜투리 나무 조각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다가 만든 포지드 우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가죽이나 시트 가죽 등에는 친환경 염료를 사용한 천연 가죽을 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재활용 페트병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뭐 실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실내 곳곳에 두루두루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었다고 해서 배출가스를 전혀 뿜지 않는 그런 친환경 전기차를 넘어서 제작 공정에서 어떤 실내 소재에서도 친환경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의 컬러는 약간 카키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카키색이랑 밝은 아이보리색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 되게 괜찮네요.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카멜 브라운이나 이런 좀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네, 그 조합은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좀 더워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살짝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질리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 차 지금 실내 색상 조합이 괜찮네요. 자,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앞모습에서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릴이 이제 G80 3세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그릴 면적이 커졌는데 지금 G80 전동화 모델은 이 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 냉각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구멍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저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 큰 그릴에 구멍을 다 막아놓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디자인으로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일반 G80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 밑에 양 끝단에도 독특한 패턴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기아 K8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에 이제 브랜드로 별도로 독립을 하면서 라인업을 많이 확장을 해왔습니다. 뭐 G90, G80, G70 있었고, SB 라인업도 2개를 갖췄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파워트레인이 너무 단출했습니다. 2.5 터보와 3.5 이렇게 두 가지 가솔린 엔진에다가 뭐 GB80 같은 경우는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요즘에 뭐 워낙 전동화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연기관만으로 메뉴판을 구성한 게 아닌가, 이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네시스 최초의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의 지금 완성도를 보니까 그동안의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완성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경유지에서 휴식을 마치고 다시 하남까지 이번엔 구빗길 위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유지에서 다른 이제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전기차지만 전기차임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주행 특성이. 네, 파워트레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달리면은 그냥 일반 G80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다들 이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주행 질감,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어떤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조용한 정숙성, 이런 부분들이 뭐 일반 G80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네시스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질감 없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아주 깔끔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상태에서는 뒷바퀴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랑 좀 다르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310km 남았고요. 저희 사무실 옆에도 지금 GS 칼텍스 기존의 이제 주유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허브인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4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출퇴근하면서 기름값을 이제 아끼고자 전기차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확실히 주변에 뭐 집이나 직장이나 뭐 집밥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집밥도 그렇고 직장 주변에 이렇게 초급속 충전기가 마련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다음에 사는 신차는 전기차로 넘어가셔도 전혀 뭐 후회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주는 아주 급진적인 느낌, 심플하면서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런 느낌의 전기차하고는 방향성이 아주 다릅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제네시스가 해오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파워트레인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거, 네, 이게 바로 G80 전동화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승 코스를 되게 재미나게 잡아놨네요. 아이오닉 5 때하고도 또 다른 게, 이 사실 제조사가 시승 코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차를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지점을 제조사가 이렇게 시승 코스를 통해 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네시스가 이렇게 굽이길 코스를 시승 코스로 자신있게 구성을 했다는 거는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운동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행사가 끝나고 자, 저희 매체에서 개별적으로 시승차를 좀 빌려서 과연 실제 주행 환경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